2013년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인 최신의 F-15K 60여 대와 F-16 계열 170여 대 전투기들이 RWROIO ASPJ 장비가 고장난 채 작전에 투입 중이라는 폭로 기사가 나오면서 RWR은 북한군이 레이더를 켜면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전자장비이며 ASPJ는 제밍을 통해 북한군의 레이더의 탐지를 방해하는 전자장비인데요. 이런 주요 부품 고장은 전투기 생산국인 미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장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초기 구입비는 전체 비용의 30%,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이 70%를 차지합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고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매를 하면 도입, 운용비, 성능 개량비 등 22조 원이 국외로 유출되고 이에 따른 창정비 산업, 기술 파급 효과, 고용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어처구니가 없게 만든 것은 미국 제조사의 일정대로 하면 문제로 지적된 레이더를 정비하는데 최장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전자부품 때문에 전투기 한 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F-15의 적외선 탐색 및 식별 장비인 IRST의 평균 수리 기간은 400일, 미레이 시온이 제작하는 레이더 장비의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 미국 BAE 레이더 평균 수리 기간은 260일이고 이 NGC의 F-16 관성 항법 장치 INU는 평균 수리 기간이 200일, ASPJ는 최대 3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 T-50 훈련기는 동일한 고장 시 3에서 4시간이면 해결된다는 사실이 미국산 무기들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사소한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바가지를 띄우기 일쑤였습니다. F-16의 앞전 날개 LEF를 교환하기 위해 제조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의 견적을 의뢰했더니 록히드 마틴은 전체를 교체하는 게 좋다며 대당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이에 군소사는 실제 고장이 난 LEF의 앞부분 노즈캡만을 200만 원을 들여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 조건보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F-15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술이 충분한데도 국내 업체가 개발해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보임의 기술협약서 TAA 때문인데요. 직구매 전투기를 특성에 맞게 개량하려면 수출 승인 EA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 승인 EA를 받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F-16의 경우 평시 85% 공식 가동률을 유지하는데 불완전 가동 항공기 FNORS 때문에 전시 가동률이 10%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이라크 국방부는 창설 100주년을 맞아 록히드 마틴사의 F-16C/D 블록 52형인 F-16 1Q-23기가 이라크군 총사령관과 이라크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중사열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공중사열 비행에는 34기 중 23기가 참가했지만 이라크 공군의 가동률은 20%가 안 되며 지난해 단 하루만이라도 비행했던 F-16은 19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추락사고의 위험 없이 비행 작전 능력을 가진 F-16은 단 7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전을 위해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서 쓰는 동류 전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34기 중 최소 10기는 어떠한 작전 수행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군 행사에 등장한 23기는 단지 날 수 있는 기체를 끌어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F-16의 정비 적정 인원 4명에서 1명을 줄이고 록히드 마틴사 직원들이 이라크를 출국해 창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유로파이터 타이주는 개발국에서조차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 투입된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 부대의 가동률은 50%에 불과했으며 독일과 스페인 역시 연평균 비행시간이 미공군의 20에서 25%를 밑도는 50에서 60시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2014년 8월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109대 가운데 완전히 정상 가동되는 기체가 8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로파이터 도입국을 비롯해 심지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들조차 이 전투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기체 50대를 조기 퇴역시켰고 이탈리아는 24대를 중고로 시장에 내놓았으며 143대를 계약한 독일과 73대를 계약한 스페인 역시 기체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기존 보유 기체를 벌값에 중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5대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보유 기체 전량을 2020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인 에어버스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는 나라들이 이처럼 최고의 전략 무기 중 하나인 전투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모두 정비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창정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창정비 강국입니다. 한국 정비사들은 머리와 손재주가 비상에 뜯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은 세계 정상급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동이 노후화와 개선이 부진해 첨단의 기체와 중정비들은 소화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정비동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됐는데요. 이런 한국의 더욱 뛰어난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정비 능력은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11개 기종 중 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 2737 조기 경보기, C-130 수송기의 가동률이 60에서 70%대로 나타나 공군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 가동률 7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F-15K 전투기의 경우 수리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 현상을 말하는 GNORS 현상이 2014년부터 4년간 257회에 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공군은 F-15K는 수리 부품 부족이 주 원인이었으며 F-16 전투기의 경우 성능 개량 사업 수행으로 상정비 물량이 증가해 최근 4년간 가동률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737 조기 경보기의 경우에도 전력화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창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지적했던 당시의 미국 전투기 가동률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공군에 비해 나을 게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KF-16과 F-15K의 평시 가동률은 각각 75%, 8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75%의 가동률로 상황을 재현해보면 전투기 4대 중 1대 혹은 5대 중 1대는 고장나서 계류장에 박혀있는 듯이 보이지만 전투기가 4대라고 4대를 다 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시한성 부품을 갈아주든가 정비를 하는 계획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더 큰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미국도 F-15E형의 가동률이 75% 수준입니다. 역시 부품 단종이라 부품 수급 지연 계획 정비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이 생산해낸 무기이기에 수리나 정비에 있어서 제약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고 평균적으로 30만 개가 넘어가는 전투기 부품 중 단종된 부품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비동 건설로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이전부터 각종 항공기 동체 생산과 조립을 해오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종합정비가 가능한 캠스 KAEMS를 설립했는데 이 업체는 정비 조직 AMO 및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S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곧이어 KAEMS는 2018년 11월 국토부로부터 항공기 정비 능력 인증도 획득했는데요. 2017년부터 제주항공 B737 여객기 초도 정비 B737 기체 정비의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을 획득한 항공 MRO 전문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3대 LCC 항공사의 기체 정비 물량 35대를 확보하는 등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캠스는 카이 자회사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정비, 수리 분해 점검 등 창정비 MRO 전문 기업입니다. 단거리 비행기인 보잉 737, B737 민항기 정비는 물론 수리온 헬기를 비롯한 민관군 헬기 정비, 군용기 정비 등을 맡고 있는데요. 캠스는 2020년 총 1만 6천 제곱미터의 넓이에 최고 높이 29.2m 규모로 정비동을 준공하면서 연간 B737 100대 중정비 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B737과 더불어 동급 기체인 A320 기종 중정비 인증까지 따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항하는 B737 기체는 200여 대로 이 중 상당수 기체는 국내 중정비 처리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로 나가 중정비를 받아왔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캠스의 신공장에서 연간 100대를 더 정비할 계획으로
이는 국내 기체 중정비 시장 점유율을 약 절반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일본 LCC 정비 물량 수주도 추진 중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MRO 조직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약 70%, 아시아나항공은 50% 정도만 자체 창정비 MRO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스 설립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부품, 엔진 정비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민항기뿐 아니라 군수 정비 사업도 카이의 용역이 아닌 독자 사업으로 전환해 회전익 정비도 연 50대 이상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정비 기술은 뛰어나다, 못해 병의적이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난 1978년 군용기 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군과 미군으로부터 다수의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 창정비를 통해 성능 개량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0여 대의 한국군 및 미군 항공기 창정비를 수행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규모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대한항공이 미국 방부로부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년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에 배치된 F-16 전투기의 수명 연장 및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으며 또 다른 계약은 약 9년간 아태 지역에 배치된 H-53이 대형 헬기 정비도 맡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4,500억 원으로 지속적인 정비 사업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인증된 정비 시설의 부족으로 항공기 정비에 대한 갈증은 꾸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정비업체 설립으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의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창정비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면서 미국산 전투기들을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습니다.